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기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장중에 국채금리도 2년물과 10년물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술주들의 상승이 특히나 두드러졌었죠. 연준이 금리 인상, 이 속도 조절론을 시사하면서 어제 전기차, 반도체주들이 강한 모습 나타냈고 나스닥도 1%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오늘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연이어 받아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네, 일단 국내 섹터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과 산업이 미국에서 강했기 때문에 같이 연결고리 잡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키워드는 저는 테슬라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국내에서도 그리고 밤사이 새벽에도 테슬라 이슈가 좀 가장 핫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짚어보려고 해요. 네, 전에 OCI 어제 인적 분할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네, OCI는 또 시간 외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 반영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잠시 후 기다려주시고요. 말씀 주신 대로 FOMC 의사록 공개가 오늘 새벽 4시경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다 예상하고 가늠했던 수준의 이야기였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둔화 곧 적절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긴축은 위험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죠. 일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12월 50bp 인상 가능성이 올라갔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최종 금리가 지금부터는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속도의 문제보다는 그 폭과 유지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최종 금리도 이전 예상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언급이 나왔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얼추 다 아는 내용이었죠. 다만 시장에서는 곧 속도 조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이슈가 들려오고 나서 달러의 약세폭이 조금 더 커지는 흐름이었거든요. 자,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발표되는 지표 데이터들이 조금 부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11월 S&P 제조업 PMI가 50.4에서 47.6으로 기준선 50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5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제조업 경기 위축이 나타났고요. 서비스업은 추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37.8에서 이번엔 46.1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시장이 침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신규 주문자 수 여기에서도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을까 시그널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연준 신규 주문자 수가 2달 이상 12개월 이평 15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몇 달 후에 8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계속 취합해 봤을 때요. 그런데 9월 달에 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 트리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8개월 뒤를 굴려본다면 내년도 2분기쯤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뉴욕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고요. 자, 추가적인 감원 이슈가 또 전달이 되네요. 이번에는 구글입니다. 업무 평가가 좋지 못한 직원 10,000명 정도를 해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이번 주 초반에는 휴렛패커드 이슈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빅테크 업체들의 감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다 한 번씩은 짚어봤던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감원 칼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까 실업자가 조금 늘었나 봐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24만 건 이번 주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앞서 본 대로 빅테크의 대규모 정리 해고 영향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런 연휴를 앞두고 이직이 많아서 기술적인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은 어찌됐건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이 뉴욕장에 어떻게 흡수가 됐을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제유가는 4%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G7과 EU,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논의하는데 기존에는 한 배럴당 80달러 이렇게 상한을 두려 했는데 배럴당 60달러가 지금 유력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가스는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추위를 무기 삼아서 러시아가 몰도바 가스관 추가 차단을 경고했죠. 28일 경으로요. 그러면서 영국과 유럽과 미국의 가스 가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에너지 쪽은 원유 쪽 이슈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모두 다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니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니켈 부족 얘기는 거론이 됐습니다만 니켈의 재고가 반토막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1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니켈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배터리의 원자재이기 때문인데요. 어찌됐건 니켈 부족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내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이쪽입니다. STX, 티플렉스, 대한금속, 웰크론, 한택 등 언급이 되니까요. 장중에 트레이딩 관점 대응하실 분들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 담아서 뉴욕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출발할 때는 달러 약세 쪽,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좀 더 강했었는데요. 조금의 상승폭을 줄였던 이유는 애플과 시티그룹 등의 이슈가 일부 발목 잡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반독점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폭스콘 공장의 무력 시위 이야기도 들려온 바가 있었죠. 시티그룹은 금융 데이터 관리 방식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은행 당국의 규제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2% 이상 밀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부 종목들의 악재성 이슈를 뒤덮어버린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정말 많이 빠졌었잖아요. 오늘은 급등으로 진행이 되네요. 8% 정도 올라갔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 내용이 들려왔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시장 전반에서는 FMC 의사록에 대해서 피복 기대감을 반영하며 일단 올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다수가 초록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관련한 내용 속에 유가 빠지면서 정유주 쪽이 내려갔습니다. 홈디포 등의 종목들도 하락의 움직임 포착이 됐고요.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좋은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섹터로 봤을 때는요.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장 좋은 탄력을 나타낸 것은 전자상거래입니다만 국내장과 연결고리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요. 일단 전기차 종목들이 다 올랐다라는 점과 반도체의 강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초록불 쨍하게 켜고 있죠. 3% 정도 올랐습니다. 아바타가 중국 개봉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같이 조금 끌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로블록스 등도 같이 올랐죠. 자, 국내에서 아바타 관련주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이 대장이 될 거다라는 시장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하시죠. 자, 뉴욕 분위기였고요. 국내로 오늘 초점을 맞춰보면 오늘 24일입니다. 긴장됩니다. 나오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내내 금리를 올려오는 형국이었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한데 50bp 인상 확률이 많이 낮아졌고 25bp 인상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금리 부채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는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고요. 다만 25bp를 올리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75bp 정도입니다. 그것이 또 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나오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채권 전문가 70%는 25bp 인상 예상합니다. 오늘 10시경에 나올 거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이 진행이 되죠. 시멘트, 물류, 해운 쪽 영향을 받을 거고요. 일회용 제한 정책, 일회용 규제 이슈가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계도 기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요. 어제 시간 외에서 제지주가 모두 강세 움직임 나타냈거든요. 무림 S&P 상한가 기록했고요. 무림 페이퍼, 무림 PMP 등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10시에 드디어 한국과 우루과이전이
있습니다. 치킨, 맥주, 편의점 그리고 중개권 가진 업체들 단기적으로 반응 보일지 아니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지 장중 확인하시고요. 이 우루과이전을 조금 마음 편히 저희도 볼 수 있는 게 새벽 방송이다 보니까 일찍 나와야 돼서 못 보는 게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또 추수감사절 휴장을 때마침 해줘가지고 내일은 출근 시간을 살짝 늦춰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이슈들 점검을 했는데 우리 장에 반영될지 여부 한번 같이 나눠가고요. OCI도 너무 궁금해요. 네, OCI가 어제 기업 공시를 통해서 시간 외에서 인적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목적인데요. OCI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동안 태양광 폴리실리콘 쪽에 좀 묻혀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 부문을 독립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요. 이 존속 법인인 지주사 OCI 홀딩스와 신설 법인인 화학회사 OCI로 분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베이직 케미칼과 카본 케미칼 같은 화학 부문을 따로 떼서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이 신설 법인의 명칭은 그대로 OCI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주주에게 분할하는 배분, 이 비율은 OCI 홀딩스가 69%, OCI가 31%가 됩니다. OCI 홀딩스는 향후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신설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지주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글자로만 보면 또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에서 밝힌 기업 분할과 지주사 전환 개요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할 전에는 주주 그리고 OCI, 이 밑에 베이직 케미칼, 카본 소재, 에너지 솔루션, 도시개발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OCI 신설로 바꾸고 그리고 OCI 홀딩스 존속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밝힌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OCI 신설 밑에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베이직 케미칼과 카본 소재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라는 부분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적 분할 이야기가 나와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볼 텐데요. 크게 인적 분할은 수평적 분할, 그리고 물적 분할은 수직적 분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에게 이 신설 법인의 주식을 동일하게 배분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A사의 지분이 100%라면 만약에 6대4 비중으로 분할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존속 법인의 비중을 60%, 신설 법인의 지분을 40% 기존 주주에게 나눠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보호 이슈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소액 주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주회사로에 전환하거나 최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할 때 인적 분할을 많이 하곤 합니다. 반대로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수직적 분할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신설 법인의 지분을 기존 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일단은 분할을 하고 기존 회사가 이 지분을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는 신설 법인의 이 지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유망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100% 자회사로 분리하고 별도로 상장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주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부문을 보면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을 따로 떼서 또 분할을 하게 되면 결국 배터리 쪽이 아니라 엄한 회사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이슈가 많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LG화학입니다. 2020년 9월에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었죠. LG화학은 한창 배터리 쪽으로 많이 이제 사업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잘 가고 있었는데 배터리 사업을 따로 떼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을 하고 별도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당시에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이슈 때문에 이후에 DB하이텍이나 풍산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주주들의 반대가 거셌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제재를 가하면서 이 물적 분할 결정이 철회되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인적 분할은 앞서 소액 주주들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선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2021년 9월에는 SKT가 인적 분할 공시를 했었습니다. SK텔레콤이라는 존속과 그리고 SK스퀘어 신설 법인으로 분할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당시의 주가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과거 사례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OCI에게 이번 인적 분할 소식은 과연 호재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어제 OCI 정규장에서 1.46% 정도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SK텔레콤 같은 상황을 본다면 이번에도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확실하게 이걸 호재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에 진만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OCI 인적 분할 장중에 어떤 흐름 보일지 궁금하고 또 마침 뉴욕에서 태양광주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맞물렸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테슬라 쪽 살펴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정말 많이 내렸어요. 2달만 놓고 봐도요. 시가총액이 650조가 증발했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진 이게 3개월 차트인데요. 상황이었죠. 오늘장에서는 8% 가까운 7% 후반대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요. 중국의 가격 인하나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 등을 받았는데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테슬라의 밸류 매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시티그룹에서는 투자 등급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다 반영된 가격이다라는 판단이 나왔죠. 잘 맞물렸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테슬라 관련한 종목들을 움직일 만한 이슈가 있었고 그게 뉴욕장의 테슬라 급등으로 연결되고 다시 또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화상으로 30분간 면담을 가졌다라고 하죠. 아시아 쪽에 짓겠다는 기가팩토리 우리 한국에 좀 지어주시죠 라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최우선 투자지로 우리는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우리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한국의 우수 부품을 이미 많이 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13조 원 정도 부품을 더 구매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협력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우리도 우주 경제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국과 스페이스X가 많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의지도 내비쳤다고 하네요. 여기서만 이미 나온 것들이 기가팩토리 관련해서 소부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충전주 고민할 수 있죠. 위성 쪽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이쪽도 봐야 된다, 충전주도 봐야 된다 말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한 종목들 기가팩토리로 우선 초점을 맞춰본다면 연결고리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무언가 협력을 했던가 지금도 하고 있던가 업체들을 쫙 한번 추려봤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명신산업과 센트럴모텍입니다. 어제 센트럴모텍은 22%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명신산업도 장 후반에 이 이슈가 조금 부각되면서 탄력을 확 한번 키웠는데 오늘 장중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는 밑으로 갈수록 종목들의 탄력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만도까지 해서 이 세 종목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물론 일각에서는 단순한 일론 머스크의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너무 흔들리지 말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기차 충전 얘기도 해봐야겠죠. 충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 고민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주행거리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 충전 시간이 긴 거 아니야? 차종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고민하는데요. 그중에 충전 인프라 부족도 많이 고민하죠.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배터리 기술력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다면 전기차를 선택할 만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요 국가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일정 등을 내놓고 있는데 빠르면 2025년 그리고 2030년, 2035년까지 유럽과 중국 등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충전소는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건데요.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눠왔었습니다. 그런데 참 주가가 느린 건지 이슈가 빠른 건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업체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올해 한 40% 밀렸습니다. 주가 반영은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어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미약했고요. 올 한 해로 놓고 봤을 때도 거의 다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빠졌습니다. 20%에서 30% 정도 빠졌죠. 좀 타개할 만한 주가 흐름이 나올지 미리 좀 선점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진만쌤과 잠시 후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어제장에서 제일 시장을 끌어갔던 주도주 쪽은 이쪽인데 저희가 너무 많이 다뤄서 가나로 빼봤죠. 맞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뭐 엔터, 웹툰 등등은 최근에도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6년 만에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된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또 중국 내에서 한국의 영화가 다시 OTT 서비스 재개가 됐다 이러한 소식들 나오면서 웹툰이라던가 게임, 미디어 콘텐츠, 엔터 주가 모두 다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알령 해제라는 게 아직 완전히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권가 일부에서는 이러한 게 단기적인 호재에 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어떻게 좀 체크해 봐야 될지 전략과 종목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카카오 엔터에 8천억 원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카카오 그룹주도 어제 장중에 모두 다 힘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각각 보합권, 소폭 약세에 그쳤는데요.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볼 종목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담아서 전략 챙겨볼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과 테슬라 급등 그리고 관련주 시세 체크까지 또 OCR 인적 분할 내용까지 점검합니다. 진만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4일 일정이 너무 많네요. 이 일정들 앞두고 뉴욕장의 상승, FOMC 의사록 공개, 테슬라 급등 요거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얘기는 잠시 후로 하고요.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미국 시장을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긴축에 대한 그런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 주가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되긴 했지만 이 거래 연속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성공했다라는 포인트에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들의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 중에서 저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굉장히 불안해한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을 받는지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딱 필요한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좀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이전에 살짝 한 2, 3거래 정도 힘들었던 2차 전지들이 아무래도 반등이 할 때 가장 먼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코스닥은 딱 중요한 지지점에서 올라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한 상승폭을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살짝 거래량이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이전에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닥이 이번에는 좀 역전을 하면서 조금 더 강한 시세 탄력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봤었을 때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그 이슈 따라서 좀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재밌는 혹은 이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주는 시장으로 좀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이제 사실 주식 투자하기 또 괜찮은 시간이 왔다. 근데 언제까지 일단은 금요일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한국 시장만의 그런 이제 좀 재미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사실 이제 어제 좀 체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역시 한국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 위주의 시장이 맞는 것 같다. 이제 매수 주체가 나타나자마자 반등을 성공을 하는 걸 보니까 일단은 주요 매수 주체로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요즘 더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점검하자라고 의견 주셨고 조금 눌려 있었던 2차 전지 쪽 이슈 나오는 만큼 좀 잡아볼 만하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2차 전지 얘기는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화물연대 파업 요거 살짝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한국 시장에서 약간 이제 좀 불안정한 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장기화가 되는 게 좀 무섭거든요. 네. 지금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도 이제 물류 쪽에서 병목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병목 현상을 좀 이제 가중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되면 사실 화물연대의 가장 큰 파업의 가장 큰 이제 여러 가지 손실 부분들이 있으면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철강 업종들이 시멘트. 보통 철공 시멘트 등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굉장히 강할 수도 있으니 이제 이 부분들에서 관련주들 한번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사실 극적 합의도 어느 정도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짧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주에서 혹은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서 장을 이제 하루 종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오늘 시장이 좋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투자 쪽 이제 정말로 좋은 기업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OCI 인적 분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보통은 통상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은 호재성 이슈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 OCI 홀딩스와 OCI 지금 OCI 주주분이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 돼요? 네, 어제 유난히 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쵸. 사실 이제 뭐 바로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내년 3월 정도에 일단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사실 단기적인 시세는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윗꼬리가 달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살출을 꿈꾸셨던 분들께서는 오늘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2월이라든지 3월에 분명히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만약에 급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런 인적 분할 자체에 일단 OCI가 갖고 있던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폴리실리콘 관련된 그런 이슈 따라서 급등이 나오고 혹은 이제 사실 태양광 쪽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조금 많이 못 오른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인적 분할로 이제 시세 분출이 가능해진다. 이제 어느 정도 오히려 회사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겨도 될 만한 이슈다.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OCI가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 이제 해소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공개 매수 가격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얼마에 설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또 사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없긴 하지만 공개 매수 가격 따라서 굉장히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월, 3월 이제 혹여나 다시 조정목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그때 가서 공략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때는 이익을 조금 챙겨놨다가 다시 재공략 시점을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시고 공개 매수 가격 좀 중요하게 살피자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자, 테슬라 쪽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시장 내내 이슈가 됐고요. 또 밤사이에는 투자 의견 상향 등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제 이슈가 좀 더 연결될까 싶어서요. 근데 사실 어제 나온 이슈는 굉장히 시장에서 들썩들썩할 만한 그렇게 큰 이슈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이 매물을 많이 이제 소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윗꼬리가 많이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만약에 오늘 테슬라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제 신저가를 지금 갱신을 하면서 와 이거 진짜 내가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지 트위터를 투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부분들에서 사실 소멸될 수 있을 만한 재료였었는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아 이렇게 되면은 뭐 테슬라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완성차 업체들 혹은 이제 전기차 업종도 최근에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제 매물 소화를 하면서 가벼워졌던 그런 이제 몸무게였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고 여러 가지 테슬라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사실 어느 종목이 튈지는 이제 여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좋은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명신산업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번 실망을 한 종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외형적인 부분들 혹은 이제 회사 자체의 성장성 자체는 틀림없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지 방향은 어느 정도 상방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유지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출발 성공 투자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됐었던 종목인데 나름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저는 센트럴모텍 이런 종목도 궁금한데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시세는 날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오히려 세론 뉴스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속이 되기가 힘든 장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어서 연속성이 나타나게 되면 이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18,000원대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거기까지 가게 되면 또 매물을 또 한 번 정도 소화를 소화해야 하기 되네. 때문에 특히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 유난히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오늘 이어서 오르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세론 뉴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회사가 특징주로서 오르는지 아니면 회사 자체가 좀 단단하게 오르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이제 룸을 상승 룸이라든지 하락 룸을 가늠할 수 있을 만한 여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진만스픽 가겠습니다. 진만스픽은 마침 궁금했던 거예요. 철도 쪽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철도 쪽도 여기저기 좀 모멘텀들이 싹싹 묻어 있더라고요. 네, 사실 뭐 네옴시티도 지금 보시면 아직도 재료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회담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MOU들 혹은 이제 다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계약 수주 잔고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네옴시티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여러 가지 아직 모멘텀이 남은 것 같고 철도가 또 최근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아직 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한 번 정도의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고 일단은 대장 현대로템이 있죠. 현대로템이 오늘 이제 굉장히 매물대가 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기가 만약에 돌파가 될 경우에 이제 밑에 있는 뭐 대알루코, 대IT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같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좋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지금 한번 차트 보시면 굉장히 입맛 다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현대로템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습니다. 뭐 철도 쪽도 있지만 방산 쪽 모멘텀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오늘 장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지금 수상하다라고 얘기는 주신 거고 현대로템이 간다면 알루코와 대아티아의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던 만큼 저희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진만생과 저희가 항상 바삐 달리는 건 AS 해야 돼서요. 최근 종목들 수익인데 좋지 않습니까? 저 웰크론한테 궁금해요. 오늘 뭐 니켈 재고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웰크론한테도 또 니켈 관련주로도 보더라고요. 네, 뭐 이제 니켈 관련주 혹은 모듈러 관련주도 일단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렇게 많이 상승 나온 종목은 저는 웬만하면 이제 매도 의견 많이 드리긴 하는데 오늘도 이제 동일하게 오늘까지 시세 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저 부분에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한 2, 3일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런 부분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사실 이 정도 먹었으면 전 된 것 같습니다. 만족하고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 잡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웰크론한텍처럼 저렇게 오일선 위로 확 올랐다가 저기서 지지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지장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리는 대로 간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비슷한 유형들의 차트를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시세의 흐름을 좀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이 공을 보내는 템포 속도를 봤을 때 최근 장은 이 야구 치는 템포가 아니라 약간 탁구 치는 템포로 가야 되지 않나.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짧은 대응을 권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매크로 변동이 크기 때문인데요. 짧게 이슈에 좀 초점 맞춰서 전략 챙긴다면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익 한번 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진만생과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